네, 4월 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대 국민의힘 오세훈 구도의 1대1 진검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시고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숨 돌린 틈 없이 바쁘시죠? 네. 예. 일단은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결정이 되면서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오세훈 후보가 선출된 데 대해서 예상했던 일이다.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결과 발표를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예상했던 결과였고요. 예. 머리가 맑아지면서 MB의 소환. 네.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게 되고 예.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예상을 했던 일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예. 오세훈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조직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을 저렇게 하면 오세훈 후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단일화였는데요. 예. 저는 그 단일화 과정에서 희대의 양보를 하는 그런 약간 촌극, 서로 양보하겠다고. 그거는 좀 약간 연극적인 요소가 있었던 단일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극이라고 네.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 네. 최근 후보님께서는 이제 박영선 대 오세훈 구도를 미래와 과거라고 이제 규정을 네. 하셨습니다. 네. 이번 선거 전략의 가장 큰 차별화 전략이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미래의 서울 100년을 좌표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선거입니다. 앞으로의 1년을 서울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와서 예. 이 서울시장을 하게 된다면 아마 서울의 이런 안정적인 시정 운영이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이미 아이들을 차별화함으로써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 시민들로부터 퇴출당한 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실패한 시장이 미래의 서울을 담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세훈 후보의 그 내곡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말을 3번씩 바꾸면서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후보가 과연 공직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마치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BBK 문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피해가면서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잘못된 4대강이라든가 예. 또 자원 외교 같은 이런 후회하는 역사를 만들게 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 야권이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후보님께서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모두 차지하셨습니다. 네. 각 자치구별로 이제 맞춤형 공약도 내놓으셨는데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느낀 민심은 또 어떠셨는지 또 워낙 많은 곳을 다니셨기 때문에 글쎄요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심은 지금 이렇습니다. 박영선은 참 좋다. 네. 그런데 좀 민주당 그 약간 화가 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제 예.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예.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은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예. 특히 직장맘들이 굉장히 이 공약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계시고요. 예. 또 하나는 성수동을 갔을 때 네. 뒷골목에 그 수제화 공장에 예. 들어갔는데 그 소공인이 저를 길에서 만나서 제 손을 끌고 여기 가보세요. 여기 정말 사람들 많아요. 어디로 갔나요? 그래갖고 그 공장으로 갔습니다. 예. 공장으로 갔는데 들어서는 순간 본드 냄새가 확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확 다가왔는데요. 예. 그분들은 그곳에서 늘 일을 하고 계셔서 그걸 잘 그렇죠. 모르시더라고요. 예. 이 환경 문제를 빨리 바꿔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서울 시내에 그런 어떤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네. 그렇게 어려운 분들 근무 환경 문제 확실하게 지원해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심을 살필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여론조사잖아요.
당연히 보셨겠습니다만 최근에 결과를 보면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 후보가 크게 앞서는 최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단일화에 대한 관심에 대한 컨벤션 효과도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니다 보면 한 10분 만나면 네. 한 7분 정도가 굉장히 반가워하십니다. 그리고 꼭 되라고. 그리고 꼭 당선돼야 된다고. 그래서 일부러 막 뛰어오시는 분도 있고 예. 응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서울 시민의 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이번에 당선되는 서울시장이 정말로 서울을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계속해서 정쟁만 만든다면 저는 굉장히 서울이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오세훈 후보는 실패한 시장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을 나가게 보겠다고 했다가 또 실패하고 나서 다시 또 돌아온 그 재탕 삼탕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과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미래 100년을 만들어야 될 그런 능력이 검증된 시장, 예. 새 시장의 예.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해찬 전 대표도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선거는 거의 이긴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혹시 어떤 숨겨둔 피승 카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한데요. 그 이해찬 대표님의 그 말씀은 예. 1995년도에 박찬종 후보와 조순 후보가 20%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박찬종 후보께서 거짓말을 하셔서 결국은 선거에 졌습니다. 그런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이 예. 내곡동 문제와 관련해서 예. 첫째 국장 전결이라는 거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장관을 해봐서 아는데 국장이 전결하지만 장관한테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고요. 특히 그린벨트 문제는 시장한테 보고하게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시장을 경유하도록. 그러니까 예. 경유하지 않고 몰랐다면 그거는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 청와대까지 보고해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땅의 위치가 어딘지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찰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 국장도 나와서 이거는 시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서울시의회의 속기록에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그 예. 속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을 바꾸는 후보에 대해서 과연 서울 시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는 공직자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 오늘 또 후보님께서 마침 라디오에서 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서 당에 제보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네. 또 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 제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의 내용인지 또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을지 당연히 좀 주목이 되는데 글쎄요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제가 오늘 당에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 지금 당에서도 제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검토 알고 중인 있습니다. 걸로. 네. 그렇다면은 뭐 제가 일단은 파급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뭐 이것을 이제 검토해서 앞으로 봤을 때 이것이 후보님의 필승 전략이 될 수도 있겠군요. 저는 그 전략은 예. 정책 대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내곡동 문제는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이미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후보의 도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시간을 좀 더 돌려보면요. 불과 한 달 보름 전만 해도 두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 이제 후보님께서 이제 크게 앞섰었는데 최근에 이제 불거진 LH 의혹 사태가 지금의 민심 또 여론에 크게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다라고 저도 보시는- 화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 시민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저한테 푸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서울 시민의 화를 다 받아서 예. 서울을 정말 똑부러지게 투기가 없는 서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 할 때도요. 재벌 개혁을 외쳤고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압력이 들어왔지만 저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야기해서 BBK의 진실을 13년 만에 밝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정말 이 공직자의 투기 문제 이런 거는 확실하게 정말 청소할 수 있다. 뿌리를 뽑을 수 있다라고 네. 자신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네. 뽑는 기회를 마련하시겠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네. 같고
글쎄요, 오늘 오 후보가 박영선 후보님을 향해서 이제 문재인 아바타가 아니냐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사실 오늘 참 많은 보도들이 나갔거든요. 네, 네. 글쎄요, 어떤 좀 이야기로 좀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우리가 MB를 똑 닮은 사람이다, MB의 황태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런 공격을 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는 그냥 말장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이게 선거 전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좀 이렇게 날선 신경전이 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저는 참 그 예를 들어서 내곡동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그 도쿄 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이제 언론이 선거가 시작이 되면 양쪽에서 거론하는 문제를 이렇게 반반씩 취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우리 언론들이 BBK 때 그 BBK 사안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MB가 얼렁뚱땅 넘어가던 그 뭐 마프 펀드 아십니까? 그럼 마포 해장국이요?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퇴행, 잘못은 다시는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문제를 바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내곡동 의혹 그리고 이제 아파트, 도쿄 아파트와 관련해서 이제 양측에서 공세가 사실 계속 있는데 어제 후보님께서는 이 도쿄 아파트 관련해서 공세를 한 야당 인사들을 고소하셨잖아요. 고소까지 결심하게 된 이유가 좀 저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런 사람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적반하장이거든요. 일본에 가게 된 것도 MB 당시에 가족을 괴롭히고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압수수색 들어오고 해서 유배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유배당하면서 5년간 그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귀국했다가 또 다시 일본에 발령이 나서 그렇게 가게 돼서 있었던 아파트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그 내곡동 땅을 덮으려고 하는 저는 그러한 의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쁜 의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결코 넘어설 수 없고 또 우리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가슴 아픈 시기였습니다. 예. 아이도 보내야 됐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는 이런 역사를 저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가 뭐냐라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가 네. 참 많이 꼽히고 네. 있죠. 후보님께서도 발언을 하신 걸 보면 이제 일단은 완화 쪽에 무게를 싣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일각에서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서요. 워낙 강남에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다가 강남 집값만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세훈 후보처럼 일주일 만에 재건축 재개발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난개발을 한다 그러면 지금의 그런 우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서울이 다시 투기꾼의 어떤 그 집합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강북의 공공임대주택단지부터 30년 이상 된 낡은 임대주택단지부터 개발을 시작을 해서 예. 그것을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로 평당 1,000만 원에 그렇게 공급할 그런 예정이고요.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저는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주민들과 공감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35층의 어떤 일률적인 규제 예. 이것은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은 시장이 되면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눈에 띄는 건 이게 디지털 화폐더라고요. 네. 이게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결제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에서 크레딧 카드에서 간편 결제, 제로페이로 대변되는 예.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예. 다음 단계가 바로 디지털 화폐인데요.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과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15원의 돈이 들었는데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무료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송금할 때 지금 돈 들어가잖아요. 그 송금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것이 거의 제로화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결제 혁명이 오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요. 또 시민들에게 이런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친숙해지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을 교육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왕 들어갈 재정을 10만 원 재난 위로금을 드리면서 이것을 디지털 화폐로 공급을 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비 진작의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를 까는데 그 투자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그 돈의 흐름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책의 사각지대를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상. 오늘로 이제 선거가 딱 2주 남았습니다. 후보님께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된다면 어떤 시장이 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실지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말씀을 건네주시죠. 저는 코로나로 지친 서울 시민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서울시 대전환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서울 시민의 일상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정을 끌고 갈 박영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의 서울의 모습은 생태도시, 건강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대전한 21분 도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탄소가 없는 도시, 그리고 미세먼지가 없는 도시, 21분 안에 병원이, 도서관이, 그리고 미술관이, 체육관이, 산책길이 있는 그러한 녹색의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똑부러지게 서울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서울로 탄생시켜서 글로벌 도시 서울, 그리고 세계의 표준이 되는 도시 서울, 디지털 경제 수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